책 읽기나 글쓰기, 유튜브 이런 활동들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고 계신데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비결이나 마음가짐 같은 것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심플한 대답은 하다 보니 유튜브를 하게 됐고, 하다 보니 책을 읽게 됐고, 하다 보니 나의 생각을 글로써 쓰게 됐고, 글을 쓰다 보니 책이 나오게 됐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 결과물이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하다 보니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내 몸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내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고, 난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어느 정도 좀 알게 되다 보니까, 그럼 내가 행복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남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도움이 되자라고 생각해서, 그게 이제 축구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축구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책을 읽게 됐고, 책을 쓰게 됐고, 이제 문서화뿐만 아니라 이제 영상화 시대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이제 동영상으로 업로드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을 좀 운영하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꾸준함이 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를 정의하신다면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해서 굉장히 브랜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이제 요즘에서야 이제 하게 됐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블로그에 글을 쓰고 SNS에 글을 쓰고 하는 것들이 브랜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브랜딩을 하기 위한 브랜딩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솔직하게 내가 생각했던 것을 나의 톤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들을 조합해서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구에 대한 열정이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키워드를 정한다면 축구에 대한 열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목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 가지고 있는 목표는 사실 목표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강연, 이제 조세민의 풋볼 레슨이라는 축구 교육 사업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여는 강연인데, 이 강연을 준비를 잘하는 것이 이제 목표이고, 그리고 하나를 더 하자고 한다면 좀 몸 관리를 잘해서 오랫동안 제게 축구를 배우는 교육생들과 운동장에서 같이 뛰면서 호흡을 맞추면서 축구를 가르쳐 보고 싶다라는 좀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축구를 늦게 시작한 중2 선수 학부모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늦게 시작해서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 간극을 좀 좁히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지도자가 강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본기 훈련 더 해야 될지, 강점을 찾기 위한 훈련을 먼저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축구를 늦게 시작하신 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늦게 시작한 만큼 좀 멀리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강점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밖으로 보여지는 것을 먼저 만들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축구의 기본기 두 축인 축구의 기본 기술과 상황 해결 능력, 이 두 가지 축을 먼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한테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먼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예를 들어 3년을 늦게 했다 한다면 3년을 더 길게 봐야 되는데,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좋은 고등학교 진학했고 유스팀에서 콜을 받았고 등등등 다른 친구들의 그런 상황들을 내 아이와 이제 비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포지션은 공격인데 감독님께서 체력과 스피드가 좋다고 윙백을 권유해 주셨어요. 네. 근데 아이는 공격수를 보기를 원하는데 감독님의 권유를 따라야 하는지 아이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기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축구 감독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부모님들과 지도자 간의 존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계속해서 지도자가 포지션 변경을 권유를 한다면 저는 그 팀을 나가지 않는 이상은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본다면 다양한 포지션을 청소년 시기 때 경험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지도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지금 공격수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사이드 윙백이 더 어울린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고, 그 판단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대화와 소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계속해서 나는 공격수로 뛰고 싶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서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지도자와 면담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도 지도자의 의견이 계속해서 윙백으로 포지션을 좀 잡아야 된다고 한다면 부모님께서 이제 지도자에게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권유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윙백으로 주 포지션을 잡고 교육을 이제 받도록 하겠다고 한다면 그래도 지금까지 쌓아놓은 공격수의 경험이 녹슬지 않도록 뭐 친선 경기라든지 아니면 뭐 리그 경기라든지 예선전 경기라든지 그런 공격수로서의 경기 경험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금 시간을 제공해 줄 수 없느냐라는 의견을 좀 물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라는 클럽은 네. 저학년 때부터 빌드업 위주의 훈련을 하고 B라는 클럽은 개인기 훈련 및 1대1 훈련을 많이 진행하는 팀이 있는데 이 두 팀 중에 어느 팀으로 자녀를 보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는 하나가 빠진 게 우리 아이의 실력이 어느 정도냐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은 어느 정도 볼도 잘 다룰 수 있고 상대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레벨이라면 사실 A, 그러니까 전자의 클럽이 조금 더 어울릴 수도 있겠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제 막 축구를 시작했고 볼을 잘 다루지도 못할 뿐더러 상대 수비수가 압박이 들어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B라는 후자의 클럽이 좀 더 어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아이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초등학교 레벨 같은 경우는 합숙소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가정 환경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순발력이 느린 아이의 개인 훈련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결국에는 속도 문제잖아요. 저는 축구 경기장 안에서의 속도는 생각의 속도와 신체의 속도,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신체의 속도만 빠르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어떻게 보면 프로축구 선수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대축구, 지금 이제 유청소년 축구 선수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친구들이 프로축구 선수가 될 그 시기 때는 절대 신체의 속도만 가지고 프로축구 선수는 될 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속도가 따라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당장 이제 신체의 속도가 느린 친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운동장에서 지금 당장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저 친구처럼 좀 빨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워낙 그런 정보들을, 신체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줄넘기라든지 자세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축구에 대한 생각의 속도는 축구 경기를 많이 시청한다든지, 그리고 부모님 또한 아이가 뛴 경기를 시청하면서 이때는 이런 판단보다는 저런 판단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경기 피드백을 좀 한다든지, 그리고 축구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축구와 관련된 서적들을 읽는다든지. 그래서 분명한 것은 축구 경기장 안에서의 신체의 속도와 그런 생각의 속도 두 가지 부류가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소년 학부모님들께 조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축구 선수 생활을 했었던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제 부모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부모님들의 인생도 있으실 텐데 아버지 어머니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저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제가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제 부모님한테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아마 지금 아드님 또는 따님일 수도 있죠. 아드님, 따님, 자녀분 또한 나중에 지금 당장은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처럼 부모님들께 참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의 바닷속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참 많은 고민 속에 있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녀의 의견이 중심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녀의 의견 플러스 부모님들 또한 좀 축구에 대한 교육 철학들을 가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이 정보의 바닷속에서 등대의 불빛을 보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어떤 축구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또는 또 다른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라고 해서 방향을 계속해서 바꾸기보다는 부모님들 또한 축구에 대한 공부를 하셔서 자기 자녀에 대한 방향이라도 잡아주시는 것이 그나마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